안녕하세요. 반도체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라는 고민을 해보면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그게 지금도 유효하냐 라는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전략적으로 그러면 나는 어떤 전략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안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키워갈 거다. 이런 목표를 이제 수립을 해서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왜 하는 걸까요?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공부를 하고 그 사람들이 했던 방식에서 왜 그렇게 그게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한지,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나만의 전략을 수립을 해서 안정적인 부분들을 시스템화 해놓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이어가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해야 되느냐. 일단 내가 무언가를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론적인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머리로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현실은 다른 게, 경험이 없으면 이 이론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이론을 경험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대입을 해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워렌 버핏과 손정희, 그리고 피터 린치, 요즘 날리고 있는 레이 달리오 등등 유명한 투자자들이라는 사람들을 좀 많이 찾아봐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볼 때 제가 봤을 때 워렌 버핏은 성향이 좀, 워렌 버핏이 유대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되게 느긋하고 유대인과 중국인 성향이 이쪽이고, 손정희 씨는 딱 보면 성향이 굉장히 공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성향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러면 한국인들이 손정희 씨의 투자를 따라야 되냐?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과거에 이분들이 투자 성과 낸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12월 5일 목요일날 제작했던 영상이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 일단 제가 공부한 바로는 굉장히 안전빵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가느냐를 공부를 해보면 간단합니다. 가치 투자. 무조건 쌀 때만 사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 대부분의 투자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요즘 보니까 최근에는 애플, 아마존 조금 투자 성향이 이제 거의 90대 가까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도 변했다, 이제 바뀌고 있다, 그래갖고 잘못됐다, 예전과 다르다라는 식의 악플들, 언론에서 까는 내용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부회장인가? 버크셔에서의 부회장인가? 누가 이제 그 가치 판단을 하는 방법이 워렌 버핏이 가치를 체크를 하는 방법과 지금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체크를 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는데 예전 방식만 그렇게 고수하는 게 맞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지 아닌지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만 알겠죠.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접한 걸로는 부회장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부회장인가 사장인가 아무튼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가치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변화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기본은 지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이 뭐냐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워렌 버핏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투자를, 워렌 버핏은 11살인가 10살인가 11살에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4불인가 5불인가 샀는데 이걸 400불인가 10년 전인가 400불인가 팔았다 그래요. 그럼 100배 수익을 낸 거잖아요. 40불인가 400불인가 아무튼 팔았는데 10배인가 100배 수익을 냈는데, 이렇게 팔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이게 4,000불 4만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11살에서 이제 20살 넘어오면서 이제 느낀 것이, 야, 이거는 가장 큰 실수가 빨리 팔았구나. 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어린 나이에 깨우쳤기 때문에 길게 투자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빨리 깨우친 거죠. 금융에 대한 이해가 남들보다 굉장히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불가능하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자녀분들이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워렌 버핏보다 어릴 때 가르쳐주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 4, 5살 때. 그래서 투자를 30년, 50년 투자를 하게 되면, 자, 34살, 35살, 55살이 됐을 때 이 아이들의 자산은 어떻게 돼 있을까? 그냥 상상만 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S&P 500이고 코스피고 20년, 30년, 과거에 50년, 100년 데이터를 보면 연평균 9%의 상승을 했습니다. 야, 코스피는 여태까지 상승도 못하고, 성장도 못하고, 한국은 망했다. 10년 동안 지금 박스피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도 그런 경우가 다 있었어요. 12년, 이렇게씩 박스권 장세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된 적이 있어. 근데 자본주의가 100년 이상 흘러왔기 때문에, 그동안은 무조건 기업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전 세계 부자 순위 상위부터 무슨 예를 들어서 1등부터 만등까지 봐보자고. 그러면 그 중에 99%는 기업인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돈을 물려받았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다 기업 지분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 90%, 99%는 그 부자들은 전부 다 주식 부자다. 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부자들이 가장 큰 부자들이 하는 거는 주식 투자인 거예요. 내가 창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은 사업이랑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뭔가 사업체를 직접 꾸려가는 게 아니고 사업체를 잘 꾸려가는 사람과 동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제 또 서론이 길었는데 빨리빨리 들어가 보면, 그래서 워런 버핏이 먼저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버크셔 회사를 세우고 한 것들을 보면 버크셔가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근데 지금은 보험회사에서 약간 철도회사로 돌아서는 흐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보험회사를 먼저 인수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워런 버핏은 이게 2%인지 3%인지 5%인지 고객들한테 이 정도의 이익만 갖다 주고 나머지는 내가 취하면 되는 거야. 회사가 취하면 되는 거죠. 1년 평균, 연평균 9% 이상의 상승률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면, 이거는 보험회사는 이제 이 캐시카우잖아, 캐시카우. 고객들 막 늘리고, 영업맨들 여기저기다 풀어놓고, 고객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을 내가 운영을 해서 거기서 차익을 만들면 이자도 안 주는 돈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고객 자산을 운영을 해서, 그 수익의 대부분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꿈의,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업 포트폴리오가 엄청난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이랑 법이 좀 많이 달라서 요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다 그래요. 보험회사 자산들을. 워렌 버핏이 보험회사를 인수할 그 시점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엄청나게 빠르게 깨우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고객들한테 지금 보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특판 상품이라 그래가지고 보험을 파는데, 야, 원금 보장에 연 2%, 3% 대신에 10년, 15년 이렇게 저축식으로 돈을 넣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원금 손실이 있어. 요런 식으로 잡아놓고 요런 상품을 팔면 지금 금리가 2%도 안 되고 뭐하고 하니까 대박 날 거 아니야. 겁나 팔릴 거 아니야. 그렇게 겁나 팔아갖고 나는 코스피 지수를 다 사놓으면 연평균 차익이 5%, 6%가 생기는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식의 그냥 꼭 먹고 그냥 안 자고 돈 버는 장사를 한 거죠. 이걸 이제 상승하는 지수에 투자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워렌 버핏은 여기에서 또 고르죠. 이 지수에서 골라요. 연평균 지수는 9% 상승을 했는데 워렌 버핏 60년 평균 수익률을 보면 연평균 20%에서 30%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한 20%, 30%.
장이 안 좋을 때는 내가 대충 듣기로는 8%에서 뭐 15% 이 사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폭락을 맞았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가, 요런 거 맞아갖고 그 구간에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이제, 장이 좋고 할 때는, 수익률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1년 평균도 장이 안 좋을 때는, 뭐 한 4%, 5% 찍힐 때도 있겠죠. 뭐 장기 데이터를 이제 연결해놓고 보면, 이렇게 해서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깨우쳤으면, 이건 완전히 그냥 공짜 장사잖아. 이자가 그러니까 9%씩 나는데 요걸 속여. 그래갖고 2% 3%만 던져줘 나머지 7% 내가 취하는 거잖아. 이런 장사가 세상에 어딨어. 그렇다 보니까 요걸 인수해서 이 돈을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내면서 기업이 빠르게 성장을 한 거죠. 물론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모두 다 맞는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부분들이나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자, 그래서 음식료 섹터에서 이제 대성공을 하는데 워렌 버핏 하면 되게 유명한 게 코카콜라 투자, 저 맥도날드 투자, 그리고 우리 면도기 질레트 투자해갖고 여기에서 대박이 났다는 게 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코카콜라에 투자를 해서 대박을 났는데 펩시는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펩시가 공격적으로 홍보를 엄청 하면서 코카콜라를 한번 잡아먹으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코카콜라는 광고비도 쓰지도 않았는데 1위를 그냥 계속 지켰어요. 결국은 펩시가 두 손 들었는데 만약에 펩시가 잡아먹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성과는 코카콜라가 아니고 펩시한테 가고 워렌 버핏이 뭐 수익은 났겠지만 지금처럼 큰 성과를 내지 못했겠죠.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예요. 버거킹 같은 때 버거킹이나 우리나라 롯데리아 같은데 롯데리아가 사실 맥도날드를 뭐 이길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겠지만 아무튼간 요런데 만약에 점유율이 넘어갔다. 그랬으면 또 성과가 달라졌겠죠. 질레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럼 뭘까요? 저는 좀 이제 운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반박을 할 수도 있어요. 야, 1등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1등이 지킬 가능성이 높냐, 2등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요렇게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는 1등이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워렌 버핏은 자, 이런 투자를 하면서 2000년도에 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쌩깠죠. 그리고 경쟁자인 IBM을 샀어요. IBM이 어때요? 지금은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뭐 탑 오브 탑이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는데 IBM 같은 경우는 쭈글쭈글하죠. 결국은 재미를 못 봤어요. IT에서 투자를 해서는. 자,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는 운이 따랐고 IT 쪽에서는 운이 따르지 않은 거죠.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손정희 씨 얘기를 해보면 손정희 씨는 IT 쪽에서 이제 운이 따르고 뭐 요런 쪽은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뭘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그러면 나 같았으면 자, 코카콜라도 사고 펩시도 샀겠어. 그래서 이 평균을 취하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 아니야. 그러면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은 항상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맥도날드에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맥도날드랑 버거킹을 같이 사겠어. 경쟁자들을 같이 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가 1등을 하든 얘가 1등을 하든 얘가 1등을 하든 얘가 1등을 하든 결국은 1등을 나는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요런 방식의 전략을 수립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시스템에 요런 부분들을 녹인 겁니다. 자, 워렌 버핏이 자, 여기에서 보면은 야, 1등을 끝까지 다 갖고 가고 있네.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맥도날드 뭐 요런 주식은 워렌 버핏이 30년, 50년 뭐 보유를 했겠죠. 근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을 30년, 50년을 보유를 했으면 요 시가총액을 훨씬 넘어갔겠죠. 워렌 버핏 수익률은 뭐 20%, 30%가 아니고 40% 이상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장기 수익률이. 이런 부분들을 왜 시가총액이 비교가 안 되니까 코카콜라랑 구글, 코카콜라랑 마이크로소프트 뭐 비교가 안 되니까요. 아마존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워렌 버핏은 그런 성장주에 대한 투자에 대한 거는 아예 거의 배제를 하는 투자 뭐라 그래야 되지?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느낀 게 정답은 없구나.
워렌 버핏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정답에 가깝다. 왜? 일단 안전빵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손가락 1등 안에 손가락 첫 번째 안에 들어간다는 게 이미 수십 년 동안 증명을 해줬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10명 안에 항상 들어가잖아요. 자, 투자자 중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많이 없죠. 투자자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들 말고 그냥 순수 투자만 해서 요런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중에는 거의 뭐 탑 오브 탑이니까 이미 뭐 증명이 된 거죠. 이런 식의 투자 스타일.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유지될 수 있느냐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최선이다 라는 거는 모른다는 거죠. 다만 요렇게 하면 지금도 망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09년도에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전부 다 이제 차화정 뭐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교역 뭐 이런 게 다시 이제 뭐 활발해지고 뭐하고 하면서 워렌 버핏이 2009년도에 철도 회사를 원래 20%인가 지분을 갖고 있던 거를 80%인가 70%인가를 추가로 사갖고 강제 상장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자진 상장 폐지를 시키는데 이때 인수했던 금액이 300억 불인가? 요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30억 불인가 300억 불인가 100억 불인가 요거는 이제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300억 불로 기억해요. 아무튼 이렇게 투자를 해서 300억 불이면 얼마야? 3천억 3조 30조 정도 되겠네. 투자를 해서 이 당시에 2009년 당시에 거의 자산의 한 70%를 여기다 때려 박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인수를 했는데 이때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의 유명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뭐 워렌 버핏 침해 왔다, 미쳤다, 망했다 뭐 이런 소리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자 10년간 배당으로만 원금 회수를 했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가 1200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보면 지금 2019년이니까 10년 됐죠. 10년 동안 배당만으로 원금을 회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수해가지고 배당을 엄청 늘렸겠죠. 그래서 배당 받은 거로만 원금 회수를 하고 지금 시장 가치를 보면 1200억 불 정도가 책정이 되는데 다시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 1200억 불 정도가 이제 적정 가치로 이제 산출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뭐 순현금인가 뭐 이 순자산이 순현금 자산이 409억 불인가 된다 그래요. 여기서 완전 대박이 난 거죠. 그래갖고 이 철도회사를 인수하면서 원래는 보험회사 지분율이 거의 가장 컸는데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살펴보면 보험회사가 1등이었는데 이 철도회사를 인수하면서 철도회사가 1등이 되고 보험회사가 2등이 됐어요.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겁나 언론에서 까이고 뭐하고 했는데 결국은 가치 투자는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을 사는 게 아니죠. 가장 안전한 종목을 찾아서 산다는 거죠. 가장 안전한 기업을 찾아서 산다. 이때 당시에 워렌 버핏이 나는 미국을 믿는다.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미국의 물동량은 미국은 계속 성장을 하는데 그렇게 성장을 하면 미국의 물동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철도회사는 떼돈을 벌 것이다. 라는 논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회사가 가진 자산이라든가 리스크 같은 경우를 체크를 해서 이제 투자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 정말 제대로 된 가치 투자자다. 이런 투자는 어떤 부분들을 내 투자에 입힐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발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워렌 버핏은 1990년도 닷컴 버블이 진행이 될 때, 이 당시에 닷컴 버블이 진행이 될 때는 1년 동안 수익률 거의 뭐 꼴찌였을 거란 말이에요. 뭐 펀드고 뭐고 전부 다 이 버블에 올라타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 남들은 수익률이 무슨 뭐 100%가 났네 500%가 났네 하는데 워렌 버핏은 니는 수익률이 10%밖에 안 나고 뭐 20%밖에 안 나고 하면서 쌍욕을 하고 막 언론에서 다 까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고 가는 거죠. 철저히 소외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소외된 다음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워렌 버핏 말고는 다 망했네. 닷컴 버블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은 다 망했네. 여기서 대표적으로 망했던 사람 중에 손정희도 있죠. 이때 당시에 야후에 투자해갖고 닷컴 버블을 누렸다가 닷컴 버블이 꺼지니까 아이고 하면서 망가졌어요. 이걸 살려준 게 알리바바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국 지나고 보니까
워렌 버핏이 승자더라. 장기적인 수익률에서 결국은 닷컴 버블에서 워렌 버핏만 안 두들겨 맞은 거야.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미 투자 성향이라는 게 딱 보여지죠. 가치 투자, 안전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이 안전빵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시스템화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이제 회원분들이랑 내가 만든 거니까 이걸 익히면서 내가 생각한 이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경험을 입혀드리는 작업을 지금 이제 리딩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회원분들이랑.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치 투자자가 그래서 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11살에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 90살이 넘었으니까 투자 인생만 거의 80년이 되는 거죠. 80년 동안 투자를 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불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손정희 씨는 어떤 투자자일까? 투자자보다는 약간 좀 사업가 스타일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대박을 쫓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워렌 버핏은 눈에 보이는 가치를 쫓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 성장과 미래를 예측하는 영역에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손정희식 투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바이오나 뭐 비슷하겠죠. 투자 스타일은. 근데 위험하죠. 그래서 이 위험을 해칭을 하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손정희 씨가 이렇게 성공하는 데는, 굉장히 운도 많이 따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이 많아진 다음부터는 저절로 이제 해칭이 되니까, 여러 자산에 이제, 분배를 하게 되면, 최근에는 이제 욕도 많이 먹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야후를 처음에 이제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닷컴 버블에 2달인가? 1년인가? 자, 워렌 버핏의 자산을 넘어서는 구간이 와요. 손정희 씨가 자, 야후를 인수를 하면서 닷컴 버블에 대박이 나서 단기적으로 2달인가? 1년인가? 자, 자산 가치가 워렌 버핏보다 넘어서는 구간이 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몰락의 길을 걸어요. 자, 야후가 그러니까 닷컴 기업들이 거의 다 망가지고, 야, 이때 1999년도에 보면 IT 이거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거야,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 하고 사람들이 다 열광을 했는데, 지금 약간 바이오에 열광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광을 했는데 이게 버블을 크게 만들어 놨다가 작살이 난 다음,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따지고 보니까 그런 거죠. 이게 가치가 얼만데? 맞아 이거? 여기에 의문이 품는 거죠.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좋다 그러고, 야 이거 미래 가치가 얼마야 하면서 막 부풀리면서 들어가는 거야, 돈이. 그러다가 정말 이 가치가 맞아? 야 지금 100억 벌고 있는데 시총이 100조야. 그러면 100억 벌어갖고 이거 100조를 벌려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50%씩 성장을 해도 이 돈을 벌려면 이거 맞아?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사주는 사람이 없을 때부터 폭락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IT 닷컴 열풍에 있었던 때 어떻게 했을까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막 나도 IT 기업이다 해갖고 IT 어디에 투자한다 하면은 막 다 날라가고 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물론 저는 몰라요. 이거 얘기로만 들은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주식 투자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84년생이라 이때 15살이었는데 아무도 나한테 이때 금융교육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아무튼간 작살이 났는데, 요렇게 된 다음에 15년 있다가 15년 있다가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진짜 IT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1999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10년인가 15년인가 지나갔고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2009년 이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한 거라고. 그러면서 어때요? 손정희 씨가 야후로 완전 폭삭 망할 뻔 하다가 갑자기 알리바바가 200억인가 얼마인가 투자를 해놨는데 여기서 수천 배의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화가 있죠. 알리바바 마윈 회장을 5분 만나보고 200억을 투자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일화들이 되게 많은데 제정신인가 싶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데, 자, 그래갖고 손정희 씨가 알리바바 마윈 회장은, 자, 확률로 보면 마윈,
야, 되게 잘 봤어.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갖고 나한테 돈을 많이 벌어줬는데, 이 기억이 남아있죠. 이 기억이 남아갖고, 또 투자를 하는데, 위워크인가? 공유경제. 뭐 작살 났습니다. 위워크에서 작살 나고, 또, 최근에 보면 우버가, 예를 들어서 3분기에, 올해 3분기에 매출이 2조가 나오는데, 손실이 2조 2천억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니, 매출이 2조가 나오는데 손실이 2조 2천억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요렇게 나오면서 매출이 늘어나는데 적자가 같이 늘어나는, 적자가 오히려 매출을 넘어서는, 요런 기업들에만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게 왜 잘못된 거냐. 위워크도 10분인가 면담하고, 투자를 했다 그러죠. 근데, 이 CEO가, 쉽게 말하면, 위워크 CEO가 좀 정상이 아니에요. 그쵸? 그런 부분들이 막 뉴스에 많이 보도가 돼요. 그리고, 지 지분을, 다 팔아먹고, 결국은 회사를 떠났는데, 자, 손정희 씨가, 이거 투자를 해줘갖고, 이 CEO만, 땡큐, 베리마치가 된, 요런 상황을 우리나라로 비교해보면, 자, 신라젠 같은 경우 보면, 자, 신라젠 10만원, 15만원에서, 신라젠 CEO가, 1000억인가 팔아먹고, 임상 실패.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신라젠 영원할 거다. 신라젠은 대박이다. 막 다 이러다가 결국 이런 상황이 오면서 전부 이제는 보면 어때요? 이 CEO를 욕하고 있죠. 나의 아둔함은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몰빵 10만원, 15만원에 몰빵 태웠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CEO가 1000억 파는 거를 다 받아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임상이나 성공했으면 되게 다행이었는데, 임상 설패 어쩌고저쩌고 이슈가 나오면서, 자, 7천원까지 빠집니다. 마이너스 90% 이상. 사실상 상장 폐지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거다, 손정희 씨는. 그렇지만, 자, 미래에, 100개 사갖고, 한 개만 터지면, 알리바바 같은 거, 여기서 2천, 수천 배를 벌어줬으니까. 손정희 씨는 요런 식의 투자를 하면 질 수가 없겠죠, 앞으로도. 요런 거 생각해. 지금 소프트뱅크가 작살나 있고 하면, 지금 저는 솔직히 소프트뱅크를 사고 싶지만, 지금은 장이 전 세계가 화랑장이라서 애매한 거예요. 일본 증시도 계속 좋은 장이고. 자, 나중에 이제 만약 폭락장이 온다거나 뭐거나 하면, 저는 소프트뱅크를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에서 대박을 터트리면서 손정희 씨가 유명해지면서, 자, 사우디도, 비전 펀드라 그래가지고, 1호를 만들어서 엄청난 투자를 받았죠, 사우디에. 그래서 손정희 씨 비전 펀드 1호는 아무도 공유경제 여기서, 작살이 나서 사우디도 같이 작살이 나는, 요런 상황이 됐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 지나고 보면, 또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아무튼간, 요런 상황들을, 자,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워렌 버핏은 어때요? 굴곡이 없어요. 굴곡이 없어. 굴곡이 없는데, 손정희 씨는 어때요? 굴곡이 워렌 버핏은 이런 식으로 가. 이게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요런 식으로 투자 수익률을 이렇게 쌓아가는데, 손정희 아저씨는 이러는 거지, 이렇게. 요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워렌 버핏 투자를 할 거면 변동성을 줄이고 싶으면 워렌 버핏에 가까운 워렌 버핏 할아버지에 가까운 투자를 하면 되고, 야, 나는 인생 한 방이지 하면 손정희 씨 가까운 투자를 하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섭단 말이야. 이런 거 상장 폐지가 막 이렇게 되고 하면 무섭잖아요. 자, 현재 AI를 떠들면서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면서 공격적으로 공유경제를 외치고 있죠. 그러면서 투자를 하다가 위워크, 우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작살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손정희 씨가 영국인가 어디서 ARM이라는 기업을 샀어요. 이 기업이 거의 아무튼 이거 100% 인수해갖고 이거 이제 상장 폐지 시켜갖고, 소프트뱅크가 다 들고 있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거의 이거랑 냄새가 비슷합니다. 근데 기업만 다른 거죠. 반도체 회사니까. 근데 반도체 회사인데 이게 팹리스 업체인가? 아무튼간 팹리스 업체인가 그런데 이게 잠깐만. 퀄컴이 전 세계에서 이제
최대 팹리스 업체면 사업 구조를 보면 퀄컴 같은 회사를 보면 휴대폰을 한 대 만들면 삼성 같은 데서 휴대폰을 한 대 만들면 한 대당 로얄티 얼마씩 줘야 되는 거예요. 퀄컴에. 그러면 전 세계 휴대폰 만드는 회사들 전부한테 세금을 걷는 거죠. 요런 식의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ARM도 요런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인수할 때 이걸 보면 큰 그림을 봐야 돼. 자, 손정희 씨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뭐냐? 그러니까 로봇 투자를 또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업 중에 전 세계에서 유명한 로봇 기업 중에 소프트뱅크 자본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봇 기업들을 거의 다루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독점을 해서 지금 보면 쿠팡 같은 데 보면 쿠팡이고 우버고 공유경제 요쪽에 이건 뭐예요? 인프라. 무슨 인프라일까요, 이게? 자, 물류. 요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요거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 로봇 깔아서 자율주행이 시작이 되면 자율주행 차가 로봇을 실어가지고 집 앞까지 데려다 줘가지고 로봇이 집까지 올라가서 배송을 하면 지금 2,500원이 택배비를 500원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럼 난 마진을 1,000원만 먹어도 내가 이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딴 애들은 나한테 게임이 안 돼. 요런 전략이라는 거지. 이 미래 전략이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대박이지.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을 독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손정희 씨가. 그러니까 이런 손실, 우버하고 위워크가 손실 났을 때 방금 조금 까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런 손실이 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우버랑 해갖고 소프트뱅크는 이제 투자회사죠. 일본에서 가장 큰 투자회사입니다. 이 투자회사의 CEO가 손정희 씨고요. CEO인지 대주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근데 이제 소프트뱅크가 3분기가 적자가 7조가 나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간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났는데 여태 손정희 씨가 한 말이 그거예요. 야,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500조다. 500조에서 7조 빼봐. 이거 몇 프로야? 나 여력이 요만큼 있어. 518조인가 얼마인가 있어. 500조에서 510조가 있어. 요런 거 괜찮아. 근데 지금부터는 요런 적자가 아니고 안정적인 투자를 조금 늘려갈 거야.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워렌 버핏이 섞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아마존, 구글에 투자하지 않은 게 내가 투자하면서 가장 큰 실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는 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게 뭐예요? 애플, 아마존 요런 거 샀단 말이에요. 2017년인가 18년도인가 샀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걸 많이 샀단 말이야. 애플하고 아마존을. 지금은 팔아먹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걸 사면서 뭐예요? 옛날에는 철저하게 가치 투자만 고집을 했는데 자, 이제 성장주 투자를 섞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아예 안 했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런데 이런 걸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섞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지. 그럼 손정희 씨는 거꾸로 어때요? 자, 이제는 안전에 좀 주안점을 두고 투자를 이어가겠다, 앞으로는. 이건 뭔 말이에요? 자, 성장주 투자에서 가치를 섞어가는 거죠. 요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투자 스타일이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냥 골고루 섞어서 장기 보유하면 이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년 3분기 손실이 거의 7조가량 이제 괜찮아. 투자 여력 500조 있어. 7조? 이런 거 껌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개인 자산만 해도 한 40조 있으니까요. 자, 이 위기를 그러면 손정희 씨는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이제 굉장히 피곤하지만 이런 모험 자본을 육성하는 게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험 자본을 자, 우리 개인들이 육성을 하면 안 돼요. 개인들이 대주면 안 된다고. 돈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거지. 우리는 어때요? 이 사람들이 모험 자본을 막 들여갖고 자, 성장이 눈에 보이고 가치가 눈에 보일 때 자, 요때 올라타면 됩니다. 그래서 혜택만 누릴 수 있어요. 이런 모험 자본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무언가 그림을 만들어 놓으면 얌체 같지만 그런데 충분히 올라탈 수가 있다. 요런 것만 해야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가 있다. 우리는 손정희 씨나 워렌 버핏에 비교하면 워렌 버핏 할아버지에 비교하면 그지잖아요. 요걸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기업을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손정희 씨와 워렌 버핏 할아버지
손정희 회장님과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투자 스타일을 내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는데, 그래서 결론은 난 이걸 이제 섞어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연동을 해서 보니까 성장과 가치,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좋냐, 이게 좋냐, 이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장주가 좋은지 가치주가 좋은지. 근데 성장주 중에도 나뉩니다. 가치 판단이 아예 불가능한, 그리고 가치 판단이 가능한. 그러면 가치 판단이 불가능한 거는, 자, 테마로 기준을 잡고 만약에 진입을 하더라도 굉장히 비중을 약하게, 비중 스몰로. 가치 판단이 가능한데 이 성장이 눈에 보일 때는, 자, 비중을 늘려서 봐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중을 늘리고 조일 때는 어떤 한 종목에 많이 사느냐, 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목 수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무슨 말이에요? 자, 코카콜라를 워렌 버핏은 샀고 IBM을 샀는데, 워렌 버핏은 펩시를 안 들고 있었고요. 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들고 있었어요. 나는 이걸 다 사겠다는 거죠. 이게 제 전략입니다. 요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자, 워렌 버핏은 IT는 왕따지고 철저하게 가치주만 봤는데, 자, 손정희 스타일의 결국은 손정희 씨 투자를 보니까 야후만이 아니고, 뭐더라? 기업 이름들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어서. 아무튼간, 거의 닷컴 버블 끝나고 닷컴 버블 꺼질 때, 이때 큰 위기가 왔어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위기가 없었어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거의 위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위기가 있었다는 거. 근데 손정희 회장님은 위기가 많았어요. 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위기가 되게 크게 왔었어요. 그때 이걸 살려준 게 알리바바예요. 야, 조금 200억 담궈놨는데 수천억 박아놨던 것들은 작살났어. 근데 200억 박아놨는데 이게 막 수십조 만들어줬단 말이지. 그러면서 여기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서 그걸 가지고 그 다른 손실분들을 메우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파이가 굉장히 그러니까 커지면 굉장히 큰 폭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면 삼성 같은 기업들이 크는 것보다, 자, 삼성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자, 삼성은 1년에 20조에서 40조를 지금 버는 회사예요. 순이익으로만 이렇게 내는 회사란 말이에요, 순이익이. 근데 1년에 100억 버는 회사가,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야, 니네 1000억치만 이거 줘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 회사는 10배 날아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저평가가 만약에 마이너스 50% 저평가돼 있었다, 그럼 20배 날아가는 거잖아, 기업 가치에 대비해서. 요런 걸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최대한 쪼개서 작은 기업들을 사자, 라는 관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내 투자 습관이나 성향에 입혀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준은 항상, 자, 위기가 없었던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장기 투자를 하는, 이런 개념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자, 미국 비싸다, 싼 게 없어 하면서 현금을 얼마를 만들었냐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는 게 뭔지 보니까 은행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비슷하죠, 닷컴 버블 때나. 닷컴 버블 때 어때요? 다 쌩까고 이제 이런 거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닷컴 버블 때. 코카콜라 이런 거 갖고 있었단 말이야. 이때는 음식료였지. 근데 지금은 다 쌩까고, 자, 은행을 갖고 있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은행이 좀 구조가 다르긴 합니다. 투자은행이니까. 이건 뭔 말일까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은행주들이 보면 지금 금융 섹터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거의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워렌 버핏식 투자 뭐예요? 자, 금융 섹터 섞어주면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요런 투자 스타일들을, 정답을 어떻게 좀 특정 지어 놓는 게 아니고 여러 방면의 자산을 다 담아 놓으면 된다. 결국 지나고 보면 수익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누가 이기고 지고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